하면 되나요? 네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 관련된 건데, 이게 조금 내용이 변경되고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서버 컴포넌트는 이번에 리액트 18 버전에서 추가된 그 기능인데, 원래 그 리액트는 CSR 방식으로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길어지면 이렇게 다운받는 동안 사용자가 빈 화면만 보게 되니까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SSR 방식을 통해서 미리 HTML 그려서 이제 렌더링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SS를 사용을 하면 그 렌더링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줄 때그 서버 사이드 프로스 같은 경우는 페이지 컴포넌트 그 최상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새로 가져와야 될 때는 새로 고침을 해야만 그거를 볼 수 있어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리액트에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이제 보여주게 된 게 서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그 이제 Next.js에서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앱 경로에 있는 컴포넌트만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서버 컴포넌트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서버 컴포넌트 동작 방식을 보면 그 이렇게 만약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서버 컴포넌트인 이 노란색 부분은 이제 서버에서 한번 렌더링이 돼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형태로 이제 반환이 돼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값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할 때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응. 지금 해석되는 게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이 특별한 형태가 이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하나예요? 이게 제가 이거 일부만 전체인가? 보여줘서 예, 예, 그렇지, 예, 네, 예. 전체가 이게 쭉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쭉 나와요. 이 전체가 서버에서 해석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뭐 예를 그 들어서 중에서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요거인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칠드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요게 들어서 이제, 네네 요 두 번째 라인이 예를 들어서 얘면은 요 골뱅이는 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로 골뱅이로 대체된 상태로 내려간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 음, 그 컴포넌트의 위치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어서, 이제 그 음, 부분에 맞게 이제 다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스홀더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위치를 보고 여기만 이제 그리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그 서버에서 한번 해석이 되고 네, 클라이언트로 내려가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내려주겠네요. 네, 네, 아까 그 특별한 형태로 해가지고 어쨌든 내려가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 맞습니다. 객체 네, 배열이었나요 아까? 좀 위, 제이슨이랑 비슷하다고 위에 해야 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제이슨의 일부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럼 제이슨으로 어쨌든 스트링으로 직렬화 돼가지고 클라이언트로 가고 네, 네, 이게 이제 다시 뭐 역직렬화 해가지고 다시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리액트가 골뱅이 부분을 네, 이제 네, 해석을 하겠네. 해석은, 네, 이거를 네, 이 부분만 이제 따로 해석을 해서 여기는 이미 렌더링이 완료가 돼 있으니까 이 네, 부분은 빠르게 보이는 거고 네, 이 이제 부분만 이제 그러면 세워서 보여지게 되는. 서버 컴포넌트를 많이 쓸수록 FCP가 높아지겠네요.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여지게 되고,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서버 컴포넌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를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그 백엔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과, FTP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미리 로드가 다 서버에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TTI도 빨라지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컴포넌트에서 이미 그 클라이언트로 이제 그 아까 그 특별한 형태로 렌더링이 돼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서버 컴포넌트 자체가 그
보내질 때 그 JS 파일 번들 사이즈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번들 사이즈 자체가 작아져 있기 때문에 FCP가 빨라지게 됩니다. 잠깐 위에 그 이미지 좀 볼까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제 서버에서 한번 해석이 돼가지고 특별한 형태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이미 해석된 부분은 이제 이게 아니라 노란색 부분은 이미 해석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한 번 더 렌더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HTML로 네네.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니까 이 네. 부분 서버 컴포넌트만큼이 일단 원래는 JS 번들로 같이 내려가서 리액트가 렌더링을 하는 건데 이 네. 부분이 이미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요 부분을 파란색 부분만.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네. 일부분만 JS가 이제 리액트로 렌더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사이즈가 낮아지고 네. 그래서 FCP가 빨라지는 거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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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사용을 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그 서버 컴포넌트 자체에서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서버 컴포넌트를 직접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지시문을 위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에서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나로 또 묶어서 이렇게 칠든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서버 컴포넌트를 직접 임포트해서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건 안 된다. 네, 직접 사용은 불가능하고 음, 만약에 음,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클라이언트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칠드런으로 네, 뚫어놓고 네, 그다음에 안에 여기잖아요. 이 칠드런이 여기잖아요. 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런 거잖아요. 식으로 네, 네, 칠드런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서버 컴포넌트를 임포트 안 했잖아요. 음, 임포트 하지 않고 임포트 하긴 했는데 여기 그 음, 칠드런으로 넣은 거고 네, 얘는 직접 그냥 그냥 사용한 클라이언트 거. 컴포넌트 안에 그냥 직접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그 서브 컴포넌트에서 그 이렇게 패키지를 인풋을 시키면은 그 이거를 체크를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공식 문서에 있던가요, 이게? 어, 공식문서에도 그냥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거의 그냥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많이 음,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서버 컴포넌트로 의도를 하는 컴포넌트들은 이거를 쓰면 좋다 이거네요. 네. 이 똑같이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처럼 뮤즈 위에다가 클라이언트처럼. 네, 아, 이렇게 서버 아, 온리를 해주면 그거 라이브러리에서 어, 그 체크를 하는데 아, 그러니까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거네요. 네, 좀 더 명확해지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일단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자체는 보통 유즈 스테이트나 이펙트,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보통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 컴포넌트 앱 라우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1하고 이 컴포넌트 자체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서로 임포트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앱 라우터 밑에 있는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그냥 임포트가 안 되고 이 여기 컴포넌트 자체에서 유즈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명시를 해줘야지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궁금한 게 만약 컴포넌트를 여기다 정의했는데 아까 위에 서버 뭐였지? 서버 올린가? 네, 그거를 쓰면은 그거는 그냥
밸리데이션만 하는 거고 서버 컴포넌트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음, 밸리데이션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서버 컴포넌트는 무조건 이 여기 앱 아래에서만 정의를 해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앱 라우터 안에서 만들어지는 컴포넌트는 음,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 음, 서버 컴포넌트인데 그 음, 아까 그 라이브러리 써서 음, 음, 그렇게 음.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여기서 정의해도 서버 컴포넌트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또 여기를 이 디렉토리 구조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약간 여기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여기 이거 보시면은 네, 좀만 확대해 주실래요? 여기 밑에 좀만 네 됐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은 서버 컴포넌트인데 여기서 이제 그 톡을 그 내부바를 해서 사용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스테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여서 이렇게 오류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오류는 여기 네, 오류 내용 여기, 여기 네, 오류 내용 이벤트 핸들러가 서버 컴포넌트에서 사용이 됐다. 네, 여기 네, 보면 유즈 스테이트가 서버 컴포넌트에서 사용이 됐다. 이거 두 개는 클라이언트 클- 컴포넌트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데 네, 서버 서버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에서 사용해서 에러가 사용해서 난 거다.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일단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거를 자체를 그 음, 지시문 유즈 클라이언트 지시문을 사용해서 얘를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오류가 안 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자체를 유즈 클라이언트 지시문을 써서 만들어주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 이거를 사용하는 모든 거에다가 다 지시문을 작성해 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위에다가 하나 작성해 주면 그 하위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그냥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인식을 해서 다 이렇게 지시문을 작성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어, 이게 그러면 이거 그거네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임포트하면은 얘도 서버 컴포넌트가 된다는 거네. 아, 그쵸? 그냥 일반 컴포넌트 자체여도요? 그쵸? 왜냐면은 얘가 지금 일반 컴포 아니다 이거 근데 예제로는 모르겠네요. 얘가 어디 정의되는지 모르니까 네,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저희가 SRC 밑에 컴포넌트가 있고 앱 밑에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정의한 거를 만약에 여기서 임포트했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은 서버 컴포넌트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그거는 한번 그게 그냥 테스트로 해서 알아볼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내용이었고, 어, 사용하는 것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테이트라던가 이런 이벤트 리스너, 뭐 이런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는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로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서버 컴포넌트로 해서 사용해서 하면 된다고 권장한다고 이렇게 공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SSR도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랑 그 서버 컴포넌트 두 개 다 이게 서버에서 렌더링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두 개가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 그 서버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면 일단 그 JS 파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서 HTML로 만들어서 이제 더 빨리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초기 HTML로 빠르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빠른 인터랙티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JS다? 네. 그 그러니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넥스트를 제외하고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만 봤을 때는 그 일단 리액트에서 동작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JS 파일로 만들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또 서버 컴포넌트니까 그 자바 그 범들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또 JS 파일이 작아져 있는 상태고 근데 넥스트에서 사용하는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그거는 HTML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얘도 일부 HTML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도 일부는 아까 그 얘기했듯이 여기 뭐 HTML로 돼 있는 거고 일부는 그 뭐야 그 골뱅이로 대체돼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JS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HTML이고 CSR은 HTML 플러스 뭐 알파인 것 같은데 이 알파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겠죠? 리액트. 음,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음, 그러니까 HTML이 일부라도 나오는 거는 똑같은 것 같고 이 알파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일부 들어간다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차이가 명확히 보이진 않네요. 네. 네, 요거는 조금 더 여기가 여기 있네 밑에 이 부분 여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차이점이 조금 더 음, 음, 그러면 음. 잘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혹시 뭔지 알아요? 하이드레이션 그 네네 넥스트지에서 일단 네. 그 그려지고 나서 이제 그 입혀질 때 동작하기 전까지 그 입혀지는 과정이 하이드레이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요것도 그 하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 개념도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어서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SSR을 하게 되면 일단 그 HTML로 쭉 떨어지잖아요. 쭉 떨어지는데 그거는 그냥 그림인 거고 이게 리액트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게 뜻이 수화라고 하거든요. 수화?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물을 끼얹는 거예요. 물을 끼얹어서 그럼 얘한테 생명을 불어 넣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표현이 그 인터랙티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리액트로.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리액트를 얻는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수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에다 물을 끼얹어서 얘가 인터랙티브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나요? 네. 네, 근데 여기 그 차이점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보완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공유해 주세요. 네.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있나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이크 안 돼요, 윤미님. 네, 들리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RSC는 리액트 거고 서버에서 컴포넌트 아까 그 특별한 형태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RSC 페이로드인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공시문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에 서버에서 RSC 페이로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는 리액트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넥스트 같은 경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때 그 RSC 페이로드랑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넥스트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때 그 유즈 스테이트 같은 거에 있는 기본 값들 이렇게 넣어서 HTML 약간 스태틱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RSC 페이로드랑 자기가 SS를 해서 만들어 준 거를 클라이언트 단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비어 있는 과정을 채워주는 게 저는 하이드레이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네네네. 근데 이게 그게 맞나요? 그
SSR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네네. 여기 이거 채워지는 게 하이드레이션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에에에에에. 아, 그건 아니고 어. 이거는 그냥 리액트로 렌더링하는 거고 이제 얘네가 일단 인-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됐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러면 그냥 그림인 거잖아요. 네. 웹사이트에 그려지는 화면인데 얘를 리액트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를 리액트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네네네네네네네네. 이거에 대한 게 아니고 요거에 대한 거. 아, 네네네네네. 음, 음, 네네네네. 음. 됐나요? 아, 네네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야 됩니다. 없나요?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